이번 시간에는요, 폼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폼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HTML은 어떠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열 입력이라든가 뭔가 선택을 하는 이러한 그 입력 요소들을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TML에서는요, 입력받을 수 있는 화면 요소를 제공하는 것까지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서버 쪽 프로그램 코드, JSP나 ASP나 PHP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즉 HTML에서 하는 역할은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화면 요소, 즉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까지만 HTML이 하는 일이고요. 여기서 입력된 데이터는 서버로 전달이 돼서 이 데이터를 서버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HTML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각 입력 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태그인데요. 사용자가 입력 요소의 입력 값을 서버로 전달해야 할 때 서버에선 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서버에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가 입력 요소를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때 지정된 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링크를 클릭하는 것도 다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는 요청을 받게 되면 응답 결과로 HTML을 보내게 되고요. 브라우저는 이 HTML을 가지고 화면을 꾸미게 되는데요. 사용자에게 입력 데이터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도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페이지에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 태그에는 속성이 있는데요. 자, 먼저 액션 속성입니다. 요청할 페이지의 주소, 즉 여기에다가 작성해 놓은 페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의 뉴에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를 넣어주시고요. 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U에 HTML 해주시고요. 이 HTML은 폼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1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UTF-8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얘는 자, 폼 1.html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요청할 파일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에 HTML 해주시고요. 얘는 result.ht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ult.html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UTF-8, 자, A1, 자, result.html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폼 1.html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자, 여기다가 폼. 자, 여기 보시면요. ahref result.html. 자, result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 실행해 주시면 요거 클릭하면 result.html 요청을 하겠죠. 자, 클릭을 하시면 result.html 요청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폼 태그를 이용을 하더라도 똑같은데요. 다른 점은 폼 태그 안에 들어있는 입력 요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 여기다가 액션은요. 자, result.html 이렇게 해주시면 result.html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실행해 보시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가? 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버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이 버튼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input type 버튼과 input type reset, input type submit. 즉, input이라는 태그 안에다가요, 타입 속성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넣어주시면 버튼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의 버튼은 용도가 있습니다.
먼저 input 타입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버튼입니다. 누르더라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벌어질 일들을 직접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강좌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타입 리셋은 좀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input 타입 서밋입니다. 폼 태그의 액션 속성에 설정되어져 있는 페이지를 요청을 하고요. 이때 폼 안 태그 안에 입력 요소에서 입력한 값을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서밋 버튼을 폼 태그 안에다가 만들어 주시면은요. 사용자가 이걸 누르게 되면 액션에 세팅되어져 있는 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자, input 타입은 submit, 그리고 value는 submit 타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 속성에 세팅되어져 있는 이 문자열이요, 버튼에 표시가 됩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result.html을 요청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그 어떠한 입력 그 요소들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값은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 메서드 속성입니다. 요청 방식인데요. 자, 요청 방식은 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요청 방식은 get과 post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폼 태그에 메서드 속성에 설정하는 값이고요. 요청 방식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먼저 포스트를 넣어주시게 되시면 폼 태그의 메서드의 속성에 포스트로 설정했을 경우에 서버로 전달하는 값이 숨겨지며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get 방식인데요. 주소를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 get 방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하죠. 그게 바로 get 방식이고요. A 태그를 클릭했을 경우 A 태그의 href 속성에다가 요청할 페이지의 주소를 적어주죠. 그래서 그걸 클릭한 경우에도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폼 태그의 메서드 속성에 get으로 설정했을 경우 이 경우에도 get 방식으로 요청하는 게 되는데요. get 방식으로 요청하시게 되시면 서버로 전달하는 값이 주소창에 나타나고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입력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이 텍스트는 문자열 기본 입력입니다. name은 A1. 자, 해주시고요. 자, 여기 메서드에다가요. 제가 메서드에다가 get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여기다가 제가 뭔가를 입력을 하고요. submit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result.html 요청이 되죠. 근데 주소창의 주소를 보시면 이렇게 A1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한 값이 넘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제가 input 태그 만들어 줄 때 요 name 있죠. name 속성에 A1이라고 넣는데요. 사용자가 여기다가 입력한 값이 요 A1이란 이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input 타입은 text, name은 A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이 A2인 애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AAA BBB 하고 눌러주게 되면 주소창의 주소가 즉 result.html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서버로 값이 전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메서드를 get이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주소창에 다 정보가 보였죠. 근데 여기다가 포스트라고 넣어주시면 실행해 주시면은 자, 뭔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주소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것이 되시겠고요. 자, 버튼 아까 살펴봤었는데요. 버튼 중에 이제 리셋 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요소의 입력값이 초기화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리셋 버튼 만들어 볼게요. 자, input 타입은 reset, name은 value는요 reset 타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r 태그 안 넣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배치가 됩니다. 자, 제가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리셋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다 지워지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다 지우는 게 아니고요. 자,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value라는 속성은 입력 요소에
페이지가 딱 뜰 때 입력 요소에 어떤 값이 자동으로 세팅되어져 있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밸류 속성을 쓰시면 되시는데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그쵸? 제가 다른 걸로 바꾸고요. 리셋 눌러보시면 다시 이렇게 밸류 속성에 들어가 있다는 값으로 세팅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인풋 타입 리셋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입력 상자의 내용을 다 지우는 게 아니고요. 밸류 속성에 세팅되어 있는 값을 다시 세팅하는 게 바로 리셋입니다. 밸류 속성을 세팅하시게 되시면 생략하시게 되시면 밸류 속성의 길이가 0인 문자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에 내용이 다 지워지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밖에 버튼이 또 있는데요. 이 버튼 태그를 이용하는 것을 HTML5부터는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완전히 똑같고요.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BR 태그 넣어주시고요. 버튼 타입은 리셋 밸류는 해주시고요. 자, 이 태그 사이에다가 문자열에 표시될 버튼에 표시될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셋 버튼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버튼 타입은 서밋, 얘는 서밋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리셋 버튼 눌러 주시면 리셋이 되시고요. 뭔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서밋 버튼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results.html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는 공통 속성입니다. 폼 태그 안에 배치되는 입력 요소들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속성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임 속성은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거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서버에 있는 파일을 요청을 할 때 그 데이터에 붙여놓는 이름이 됩니다. 나중에 이 이름을 가지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기도 합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에 HTML 파일 해주시고요. 얘는 폼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2라고 해주시고,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UTF-8 얘는 폼 2라고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폼 액션은요, result.html 그리고 메서드는 get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을 주시면 주소창에 이렇게 다 나오죠, 내용이. 자, 먼저 버튼 타입은 submit. 자, 확인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HTML 요소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타입 텍스트. 얘 네임을 A1이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네임은 A2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력 요소의 네임은 A1, 두 번째 입력 요소의 네임은 A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A1, 또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A2라는 이름으로 서버에 전달이 됩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밸류 속성인데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이 밸류 속성이 되겠습니다. 직접 밸류 속성을 작성해 주시면 화면에 나타날 때 미리 입력되게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올 때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밸류 속성을 이용을 해서 입력한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해서요. 여기다가 밸류는 AAA, 밸류는 BBB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리드온입니다. 입력 요소가 읽기 전용이 됩니다. 값을 입력할 수는 없지만 값이 전달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read only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read only 속성은 read only라는 문자열 값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뜨는데요. 클릭해 주시면 포커스가 주어지지도 않고 입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A1이란 이름으로 값 잘 전달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서버로 값은 전달이 되지만 사용자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되 수정할 수 없게 하겠다 라고 하실 때 read only를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엔 디저블드인데요. 입력 요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화면상에는 보입니다. 하지만 값을 입력할 수도 없고요. 미리 입력된 값이 서버로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read only와의 차이는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저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디저블드 속성은 디저블드라는 값밖에는 넣지는 못합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수정도 안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아까는 A2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A2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디저블드는 눈에 보이긴 보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디저블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이즈인데요. 입력 요소의 가로 길입니다. 글자 수를 넣게 되는데요. 글자 수를 넣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당 글자 수만큼의 여러분 정확하게 길이를 계산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웹브라우저마다 이 사이즈를 갖는 글자 하나당 가로 길이를 다르게 잡기 때문에 브라우저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브라우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문하고 한글하고 뭐 이런 글자들의 가로 길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10글자짜리다 라고 정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한번 보면은요. 자, input 타입은 텍스트, name은 A3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다가 사이즈를 10을 주겠습니다. 10을 주면 이제 10글자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자, 제가 10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영문으로 A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근데 좀 남았죠, 그쵸? 근데 제가 한글 입력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넘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 수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요. 보통 이러한 입력 요소들의 가로 길이는 스타일 시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타일 위드는 한번 50픽셀 정도 줘볼까요?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한 100 정도 줄게요. 100 정도. 100 정도 주시면 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이렇게 길이를 잡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길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숫자 값을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맥스랭스입니다. 입력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고요. 이건 브라우저마다 동작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떤 브라우저는 지정하는 글자까지만 무조건 입력되게 만들고요. 입력할 수밖에 없게끔 막는 브라우저가 있고요. 어떤 브라우저는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지정된 글자를 넘어서면 오류로 잡아내는, 즉 요청을 안 하고 오류를 잡아내는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지정된 문자열만 길이만큼의 문자열만 서버로 전달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전부 다 공통적이고요. 자, 여기다가 맥스 랭스 해주시고 제가 5를 넣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주시고 제가 알파벳으로 넣어보겠습니다. 1, 2, 3, 4, 5 했죠. 눌러주시면 더 이상 입력이 안 됩니다. 5글자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제가 한글 입력해 볼게요. 가나다라 마파 5글자, 가나다라 마, 여기까지가 5글자죠. 근데 입력하시면 한 글자는 더 입력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눌러주시면 5글자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고 잘못 입력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오토 컴플리트입니다. 자동 완성 사용 여부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자, 제가 입력 상자를 하나 넣겠습니다. input 타입은 텍스트, name은 A6 해주시고, 자, 여기다 BR 넣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열들을 한번 쭉 넣어주세요. 쫙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확인 버튼 일단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다시 뒤로 오신 다음에 새로 고치 한번 해주시고요. A를 하나 딱 눌러주시면 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요, 오토 컴플리트는 오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A를 눌러보시면 자동 완성 리스트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요, 오토포커스입니다. 페이지가 나타날 때 자동으로 포커스를 주는 게 오토포커스인데요.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A7.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포커스를 준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막 누르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입력하고 싶은 칸을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싶은 칸을 클릭해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이 상태를 포커스를 준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다가 오토 포커스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 실행하자마자 이렇게 포커스가 주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용자는 이제 바로 키보드로 입력만 하면 되겠죠.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입력 요소 안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다가요, 인풋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A8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다가 플레이스 홀더, 여기다가 안내 문구입니다. 이 메시지는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안내 문구가 보이죠? 뭔가를 입력하면 사라지고 다 지우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상자 안에 안내 문구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required입니다. 필수 입력 요소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input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A9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이제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죠. 눌러주시면 result.html을 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required 이렇게 넣어주시면은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눌러주시면 여기 입력해 달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뭐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잘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블 태그입니다. 입력 요소에 항목 이름을 작성해 줄 때요, 레이블 태그를 넣어 주시게 되시면 입력 요소뿐만 아니라 항목 이름을 클릭해도 해당 입력칸에 포커스를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에 HTML 해주시고요. 자, 얘는 폼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UTF-8 해주시고요. 얘는 폼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풋 태그를 넣겠습니다. 자, 인풋 타입은 폼 태그부터 넣을게요. 자, 폼 액션은요, result.html, 그리고 메서드는 여기는 포스트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입력 항목 1, 인풋 타입은 텍스트, 자, 네임은 A1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 주시면 이렇게 포커스가 주어지죠. 근데 이 문자를 클릭하면 포커스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라벨 4, 자, 인풋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입력 항목 2, 자, 폼이 아니라 폼입니다. 4.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인풋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A2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id를요, input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석성에 있는 요 값하고요,
아이디가 요거인 거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for 속성에 들어가 있는 요거 있죠. 아이디가 이걸로 세팅되어져 있는 인풋 태그에다가 포커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자, 입력 항문 2를 클릭하면 여기에 포커스가 주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를 활용하게 되면은요, 서버에 파일 요청을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전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폼 태그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